XRP가 안 움직인다고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데이터 폭탄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CME 그룹에서 XRP 퓨처스의 오픈 인터레스트, 즉 미결제 약정이 업계 선두를 달렸고 XRP 옵션까지 론칭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이미 XRP를 미래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점찍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바로 XRP의 폭발적인 잠재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XRP의 상승을 예고하는지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CME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신뢰받는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이곳에서 XRP 퓨처스가 오픈 인터레스트 부문에서 업계 선두를 차지했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대규모 자금을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CME 퓨처스 목록에 올랐다는 것은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필수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는 XRP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 그리고 앞으로 기관 자금의 유입이 얼마나 더 커질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CME 상장만으로 XRP가 그렇게 대단한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XRP 레저의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성장률 데이터를 보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체드 스테인크레이버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 레저상의 토큰화된 실물자산은 무려 55.4%라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른 모든 레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는 XRP 레저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유통시키는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CME 상장은 기관들이 거래할 금융상품을, XRP 레저는 그 상품을 만들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답변, RLUSD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 기관 투자자들이 CBDC와 RWA 시장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리플의 잭 맥도날드 수석 부사장은 기관들의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전례 없이 높다고 말하면서 RLUSD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변동성 없이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사용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면 더 이상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기관 채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 RLUSD가 XRP 레저 위에서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질문, 리플은 SEC와의 소송 때문에 늘 불안한 것 아닌가요? 재반박하자면 오히려 SEC가 리플을 공격할수록 역설적으로 리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이 CEX 승인에 의문을 제기하며 코인베이스, 팍소스와 함께 리플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페리 보링은 워렌 의원의 이런 행보가 은행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사실상 클래리티 액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리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그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는 리플을 선두에 놓았다는 것은 그녀조차 리플의 파급력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이러한 규제 당국의 움직임과 발맞춰 7월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7월 2일에서 7월 17일 사이에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소프트 론칭하고 7월 4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클래리티 액트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짜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텍사스 증권거래소는 블랙록, 오난도, 그리고 리플과 같은 주요 플레이어들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자산 허브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것이고 클래리티 액트는 이 모든 과정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겁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XRP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론, 이더리움이 디파이 시장의 대세 아닌가요? 리플은 너무 올드한 것 아닌가요? 재반박,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 경영자는 이더리움이 만화 원숭이 같은 대체 불가능 토큰 실험에 몰두할 때 리플은 월스트리트에서 실제 거래될 수 있는 성인용 실물자산 토큰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실험과 혁신의 강점을 가졌지만 리플은 처음부터 대규모 기관을 위한 규제 친화적이고 견고한 금융 인프라를 목표로 했다는 거죠.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리플은 실물 경제와의 연결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며 그 결과가 지금 XRP 레저의 압도적인 RWA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질문, XRP는 정말 장기 투자에 적합한 코인일까요? 답변, 라울팔 같은 것이 경제 전문가는 모든 분은 시간의 복리 효과를 통해 성장하지만 단기적인 거래에 집착하면 결국 기회를 놓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경제 활동을 위한 인프라, 즉 레이어 1 코인들을 3개에서 5개 정도만 선택해서 10년 동안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XRP는 CME 퓨처스 상장 목록에 포함되어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소니 폼플리아노 역시 2017년에는 XRP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언급하며 리플 XRP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전문가들의 통찰은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보면 XRP의 제도권 진입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리플은 트럼프 재단에 49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했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법률 책임자는 개인적으로 3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측근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에 암호화폐 기업의 진입 장벽을 3개월 안에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러한 정치적 로비와 기여가 리플과 XRP를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미국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XRP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규제 당국의 명확한 프레임워크 속에서 실물 경제의 디지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XRP 퓨처스 상장과 XRP 레저의 폭발적인 RWA 성장률, 그리고 RLUSD를 통한 기관 채택 가속화는 이 모든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대세임을 보여줍니다.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와 텍사스 증권거래소 론칭이라는 7월의 빅이벤트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XRP 홀더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이라는 거죠. 오늘 다룬 핵심 데이터와 질문 답변을 통해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 자산이라는 확신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7월에 예정된 클래리티 액트와 텍사스 증권거래소 론칭은 XRP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런 깊이 있는 인사이트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